지금 저기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와브로스님이 그럼 백신은 군인인가요? 아니면 간접 제출하신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유하자면 백신은 군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모의 접근이죠. 네. 네. 그래서 군인들의 훈련 대상. 훈련 대상이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사실은 이 면역에서 되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면역세포가 상대를 공격한다고 우리 되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면역세포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나와 상대를 구별을 해서 공격을 할까요? 사실 면역세포들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모의 접근이 돼주는 것. 굉장히 그 네, 실전의 접근과 흡사한. 네, 그래서 우리 보통 시뮬레이션 게임 할 때 나오는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나한테 직접적인 타격은 못 주지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또 이런 얘기 하니까 어떤 분이 근데 왜 백신 맞고 그렇게 반응이 심하게 나오냐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군대에 가서 그 모의 시뮬레이션 훈련 같은 거 해보면 엄청 힘들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 뭐 사격 훈련 같은 거 하시고 저는 안 해봤지만 네. 하시고 할 때 모의 사격 훈련 한다고 해서 그게 반동이 안 느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그래도 훈련은 할 때 뭔가 그 훈련을 하는 그런 어떤 체감적인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굉장히 흡사한 사실은 뭐 똑같은 단백질 껍데기죠. 이제 요즘에 나오는 백신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mRNA 백신이니까 주로 그것과 동일한 단백질을 코딩하는 일종의 RNA 그러니까 지금 코드인 거죠, 코드.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DNA 안에 그 몸에서 합성할 수 있는 단백질 껍데기에 유전 정보를 넣어서 주는 것이고 메신저 RNA 같은 경우는 RNA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넣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몸에 그 바이러스 전체는 아니지만 바이러스의 껍데기의 일부 조각들을 그대로 만들어내서 우리 몸의 면역계가 연습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해로운 반응보다는 덜하지만은 당연히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신은 앞으로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 피셜로는 충분히 방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어 효과가 있고 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사망으로 이어진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백신을 꼭 접종하시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공포심을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제가 이 기회에 좀 강조하고 싶고요. 이런 이야기를 지난 1년 반 동안 주로 국면마다 해왔고 다행히 제가 딱 하나 틀린 거 있습니다. 딱 하나 틀린 거 있어요. 제가 작년 연말에 반성문도 썼습니다. 자, 딱 하나 틀린 게 뭐였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가 경험한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2003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고 2012년에 중동에서 나와서 201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전자를 75% 공유하는 거의 형제 자매 바이러스고요. 거의 이게 그 공식적인 명칭 사스2잖아요. 네, 지금 사스2니까 그리고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50% 정도 유전 정보를 공유하는 바이러스입니다. 4천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흔히 무증상이라고 그러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바이러스가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극히 낮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열나는 사람들만 잘 잡아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기 나오죠. 네, 나오죠. 우리나라가 2003년에 사스 청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공항에서 열 조금만 나는 사람들을 다 그냥 잡아가지고 한마디로 족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퍼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저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다수의 바이러스 전문가들,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다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메르스나 혹은 사스를 염두에 두고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다. 전염력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증상이 아주 약할 때도 왜냐하면 증상이 아주 없다라는 건 사실은 바이러스 배출량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 혹은 본인이 아주 가벼운 증상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와서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지난 1년 6개월 동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2003년 사스나 혹은 2015년 메르스 때처럼 이 사스 코로나2 바이러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또 교묘하게 진화를 한 그렇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생활상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네.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사실 겪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이야기였는데 네, 그거 제가 틀렸고요. 근데 네. 이제 드러나는 이유가 남들에 비해서 너무 이제 이길 많이 하시니까 온갖 포화를 혼자 만드시는 거죠 이제. 네, 그거 제가 틀렸고요. 네, 그거 작년에 반성문도 썼었고요. 네, 반성문도 썼었고, 네, 그건 제가 처음에 이제 기존의 그런 형제자매 바이러스나 혹은 사촌 바이러스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서 너무 좀 약간 이럴 것이다라고 초반에 이야기를 한 것은 제 잘못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그 대중들 상대로 혹은 많은 사람들 상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다 확실해지기 전까지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그때까지 확실해진 다음에 얘기하는 건 이제 과학자들의 특성인데. 그러면 이 대목에서 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열 재는 건 뭔가요? 증상이 있다라는 이제 발열 반응이라는 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여전히 동의하는 게 뭐냐면 열이 나는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배출량이 많아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그러니까 배출량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그 공개적인 장소나 혹은 밀폐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100%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고 또 그 많이 배출된 바이러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산밀환경이나 혹은 그런 여러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뭐 식당이나 카페 같은 장소에 들어갈 때 발열 체크를 하는 건 여전히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데 유의미한 것이긴 하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거의 없는데도 확진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전파시킬 가능성도 있고, 그것이 지금 이 바이러스 유행을 통제하는 걸 좀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눈에 보인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네. 안 보이고 사실 열이 난다거나 하는 특정한 증상들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판별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데요. 적어도 열이 안 난다고 전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열이 나면 확실하게 전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정도라도 공공장소에서 발열 체크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된다는 건데 요즘에 그래서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학교에서 요즘에 왜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열 체크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열 체크하고 들어갈 때 아이들이 열이 높으면 이제 체크가 된대요. 그럼 이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무슨 일이 있냐면요. 아이들이 밥 먹고 운동장에서 뛰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리고 들어오면 열이 많아져요. 그래서 요즘에 학교에서 이거 방지하려고 열 체크를 2번씩 해요. 간이 열 체크를 먼저 하고 그 아이가 열이 높게 나는데 이거 아침에 올 땐 열이 없었는데 지금 열이 나는 거 보면은 분명히 얘는 뛰어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1차적으로 그늘에 격리시키더라고요. 자가격리가 아니라 좀 체온을 좀 떨어뜨리는 거군요. 그 다음 10분 후에도 열이 나면 그땐 보고는 하지만 그 사이에 이제 땀이 식고 열이 떨어지면 이건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들이 지금 학교에서 굉장히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요즘에는 이제 열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알려졌는데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백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책에 잠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 디즈니랜드 사건이 있었던 맞아요. 홍역 예. 그 백신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홍역 백신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그 전에 MMR 백신 이야기를 MMR 백신이 하면서 자폐를 유발한다라고 하는 때문에 그런, 네. 그 백신의 접종률이 사실 상당히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 홍역 백신이 그 율라비스도 얘기했지만 네. 사실은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홍역 백신을 거부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여기서 대부분 충돌하는 게 뭐냐면 개인과 공동체의 충돌을 하거든요. 개인은 안 맞고 다른 네.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줬을 때 그 개인이 가장 행복하죠. 맞아요. 가장 그 뭔가 얌체 같은 행동은 행동이긴 무엇이냐? 한데 얌체 같은 행동은 다른 사람들은 다 백신을 맞고 나만 백신을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두 가지 이득을 노릴 수 있어요. 하나는 백신을 접종했을 때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가능성, 네. 혹은 백신 접종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아줬기 때문에 집단 집단 면역이 면역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네.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집단 면역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 저는 비교적 빨리 그 접종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그 잔여 백신을 비교적 빨리 이렇게 자원해가지고 접종을 했는데 실제로 백신을 접종해 보니까 세 가지 점에서 저는 좋더라고요. 저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가 또 기자잖아요. 그리고 네. 또 많이 싸돌아다니고 이 팬데믹 국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걱정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 뿐만 예, 아니고 그리고 뭐 이제 아버지, 어머니, 양가 부모님들 뭐 이런 분들 혹은 내 직장 동료라던가 지인들에게 제가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이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보호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네. 것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좋았고요. 그게 저는 이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백신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었던 거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백신을 맞음으로써 공동체를 좀 더 안전하게 하는데 내가 그 크진 않지만은 뭔가 실천을 옮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뿌듯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대를 실천했다라는 거, 이렇게 사랑도 하고 연대도 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백신을 접종하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강의자님 계속해서 그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니셨잖아요. 네. 여기저기서. 네, 네. 근데 본인이 걸리면 진짜 문제가 커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실검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 연대, 자유를 실천하는 네. 가장 지금 시국의 효과적인 방법이 저는 백신 접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맞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미 지났으니까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제가 팬데믹 유행 1년 6개월 동안에 가장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 후두염 10월에 걸렸을 때? 작년 10월에 내 후두염 걸렸을 때 어느 날 열이 엄청 나는 거예요. 열이 엄청 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목도 아프고 일요일 아침인데,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좀 상태가 안 좋긴 했는데 일요일 날 뭐 목이 너무 심하게 아프고 열도 엄청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걱정되죠. 왜 걱정이 되냐면 금요일 날 제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2시간 가까이 거의 1대1 미팅을 했었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을 감염시킨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그게 이제 복지부 장관이랑 금요일 날 거의 2시간 정도 1대1로 미팅을 했었습니다. 근데 딱 일요일 날부터 열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고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내리질 않아요. 제가 항상 코로나19의 전조 증상이라고 해열제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열. 네, 이야기하는 패턴과 너무 익숙해진 거죠. 이게 양상이 너무 빠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야,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 감염을 시키면 우리나라 팬데믹 방역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일시에 전부 다 초토화죠. 전부 다 일이 초토화. 그리고 벌어졌잖아요. 심지어는 그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총리와의 회의 등등 했으면은 진짜 그 청와대까지 막 파장이 확산될 수 있는
그리고 당시에는 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도 있었으니까 제 이름도 당연히 실검 그쵸.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났겠죠.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진짜 조마조마. 가장 긴 하루가 됐었겠네요. 네, 근데 다행히 음성이었고 이제 그 제가 피곤할 때마다 목에 약간 붓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그것에 약간 심한 케이스였는데 제 1년 6개월 동안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심장이 심장이 조여들었을 때. 자, 근데 어쨌든 간에 100일 네. 접종하니까 이제 네. 그런 일도 좀 없다. 네.